자, 회원가입 페이지에 접속했을 때, 네,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입력 안 하면 얘를 회색으로 좀 배치해 볼까 봐요. 그러면 약간 CSS를 건드려야 되겠죠. UI 가가지고 있는지 볼게요. 저 인풋 버튼 CSS잖아요. 그죠? 버튼에 이 디세이블드 있잖아요. 컬러가 디세이블드 컬러 그 회색으로 우리 하지 않았나요? 요거 적용해 버리자고요. 그러면 디세이블드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사인업 폼에서 기본적으로 일단은 폼이잖아요. 태그 있는 데가 가지고 기본 설정을 요놈이잖아요. 그지? 기본 설정을 우리 잠깐만 또 여기 가야 되겠네. 설계된 게 UI에서 설계된 게 버튼이 속성이 이렇게 디세이블드 옵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트루 펄스로 디세이블드 트루 펄스라는 걸 이용하면은 컨트롤이 가능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본 값으로 일단은 네, 트루 디세이블드 트루를 넣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얘 상태 변수 하나 만들어서 얘를 true로 활성화 시켜주면 되는데 아까 에러 로그가 싹 다 해제가 되면은 그때 하면 되겠다요. 일단 얘가 회색인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일단은 기본 값으로 이게 회색일까요? 네, 회색이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내가 정상적으로 다 입력을 했다. 만약에 다 입력했다. 어느 시점에 한다고요? 다 입력을 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이거 클릭이 안 먹히게 한다는 얘기야, 그죠? 아무것도 발동 안 되게. 디세이블드면은 발동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아무리 클릭하고 싶어도 클릭 안 되잖아요, 그죠? 이 상황에서 쏘면 어차피 에러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싹 다 입력하고 네, 여기서도 계속 비활성화 되잖아요. 요 시점에서 딱 입력했다. 그럼 얘가 자동으로 딱 바뀌면 좋겠죠. 활성화 버튼으로. 귀찮은데. 그럼 얘를 자꾸 계속 체크해주는 놈이 있어야 되겠다, 그죠? 이거 불러댈 때마다 체크를 하는 게 맞긴 하겠죠. 언제 할까요? 할까요, 말까요? 있는 게 낫죠, 원래는. UX 디자인이면. 그죠? 이제 프론엔드 쪽이에요. 요거요. 펄스 요거 true로 넣어버리긴 했는데 얘를 상태 변수를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쓰면 되겠죠. 여기 값을 리턴하고 있는 그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이거 true라고 넣는데 얘가 펄스로 바뀔 것 같으면 이 값이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위에다가 함수를 하나를 이거를 디세이블드 서브밋이 디세이블드니 어디니 일단 여기다가 하나 만드시면 되잖아요. const 일단요 is submit disabled 라는 리턴 함수. 그러니까 뭔가 리턴을 해주는, 아이고야, 화살표 어디 갔니? 리턴 해줄 건데 두 가지가 있겠죠. 리턴이 true가 될 수도 있고, false가 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하시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어차피 이거를 호출하게 되면은 여기서 true라고 지정한 게 아니고 이렇게 넣어주면 현재 값이 뭐란 얘기예요? 얘가 처음에 실행하면서 true잖아요, 그죠? 그죠? true잖아요. 이렇게 해도 true잖아요, 그죠? 이거를 호출하는 값이, 리턴하는 값이 true니까 어디 갔니? 네, 이렇게 넣어놔도 얘가, 그죠? 이렇게 갔을 때, 네, 가입하기 누르면, 오, 야, true가 안 들어왔네?
일단 쉬고 할게요. 자, 여기서 그 디세이블드는 우리가 설계해 놓을 때 버튼이 있죠. true와 false를 리턴하는 값이잖아요, 그죠? 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함수를 호출해서 리턴 값을 넣어줘야 돼요. 호출하는 거. 그러니까 함수를 레퍼런스를 통해서 얘를 클릭하면 실행합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값을 전달해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호출을 해 주셔야 돼요, 그죠? 레퍼런스가 아니고 레퍼런스를 전달해 주는 게 아니고 호출을 합니다. 호출에 대한 결과값을 제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일단은 플러스 아까 요거 클리어 해놓고 다시 볼게요. 로그인해서 네, 가입하기 들어갔을 때 정상적으로 뜨는 모습이죠. 활성화 됐죠, 그죠? 플러스로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면 이 함수가 호출이 되면서 네, 유효성 검사를 한 번 더 해주시면 되겠죠, 사실은, 그죠? 유효성 검사를 해주시면 되겠죠. 물론 우리가 유효성 검사를 이미 그 서브밋 누를 때도 하고 있지만 이중 체크하는 거는 나쁘진 않아요, 사실은. 근데 너무 많이 하는 것들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일단 회원가입 처리할 때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 자체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뭐 그러면 나중에 그저 서브밋 할 때는 빼도 상관없긴 하겠죠. 네. 일단은 버튼 활성화 시켜놓고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게 해버리면은 네, 필수 요소들을 다 입력했는지 한번 체크하는 것들은 안 했거든요. 에러 체크만 했지. 한 번 더 이중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서 제가 요거 호출한 거 다시요, 요놈 버튼 클릭하면은 네, 요놈이 실행을 하겠죠. 요놈이죠, 그죠? 요거 버튼 활성화 여부죠, 그죠? 이거 네, 서브밋 전송, 그죠? 회원가입 기본적으로 비활성화 일단 놓고선 어차피 값에 의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뭐 일단은 보통은 확인할 때 필수 여부 필수 항목들 있잖아요, 그죠? 모든 필수 항목들 항목이 잘 입력이 됐는지 돼야 되겠죠, 그죠? 항목이 입력이 됐는지 좀 확인해 볼게요. 우리는 물론 에러 로그만 확인해봐도 우리가 에러 로그를 찍게끔 해놨으니까, 그죠? 안 되면은 찍긴 하는데, 필수 항목이 입력됐는지는 확인을 안 해봤거든요. 한번 그것도 한번 2차적으로 중복 체크 한번 해볼게요. const. 그럼 필수 항목은 사실은 여기서 4가지 중에서 3가지밖에 안 되잖아요. required, field, 는 우리가 아래서 필수 항목들 required로 체크되어 있는 요소들은 네, 그죠? 여기다가 required라고 넣진 않았지만 이름으로 이메일 요거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이메일 들어가야 되고 요 문자를 넣읍시다. 이메일 항목이 있고 그 다음에요 패스 항목이 있잖아요. 여기 들어와야 되잖아요. 요거 입력이 돼야 되잖아요. 물론 당연히 패스워드 한 번 더 컨펌 할 때 한 번 더 들어오긴 하겠지만 요놈하고 그 다음에 네 컨펌도 사실은 입력이 돼야 되긴 하잖아요, 그죠? 너 전달하진 않아더라도 전달할 때는 필요치 않더라도 어쨌든 필수로 입력은 돼야 되긴 하잖아요, 그죠? 여기까지만 볼게요. 뭐 4가지 요거는 선택사항이잖아요. 닉네임은 없어도 되고 만약에 존재하면 2글자 이상 이해되니까 쟤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필수사항 필드들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저번에 우리 에러로그 체크할 때 오브젝트 이용해서 썼던 것들처럼 얘도 쓰시면 되겠어요. 이거를 every 이용해서 썼었잖아요, 그죠? every 모두 하나씩 배열이니까 하나씩 배열 모두 배열인자잖아요. 저 배열 변수이기 때문에 모두를 순차적으로 하나씩 가지고 오는 거. 그러니까 이게 every라고 돼 있는데 자바에 우리
스트림이라고 많이 쓸 거거든요. 아직 쓰진 않았잖아요. 스트림하고 비슷한 역할. 자바의 스트림하고 비슷해요. 그 입출력의 스트림 말고요. 객체를 그 시퀀스, 그러니까 쭉 일렬로 나열시켜줘서 하나씩 뽑아주는 역할들을 해주고 있는데 스트림하고 똑같습니다. 자바 8에서 제공하고 있는. 네, 그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필터랑 막 매핑 이런 거 쓸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오인데 그러면 안쪽 요소로 얘가 하나씩 뽑아준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필드 등을 하나씩 뽑아주겠죠. FILD 필드를 하나씩 뽑아주겠죠. 필드 값을 하나씩 뽑아서 그럼 이메일이 먼저 들어오겠죠? 이메일이. 그럼 이 이메일은 위에 있는 우리 폼 데이터에 있는지 볼 거라고요. 그죠? 폼 데이터가, 이 폼 데이터 아시죠? 객체 변수이긴 하지만 객체는 사실은 폼 데이터 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사실은 그죠? 이메일이면. 근데 이렇게 접근 안 하고 우리가 어떻게 접근이 가능하냐면 이렇게 변수처럼 접근을 하려고 배열처럼 접근이 가능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렇게 이 필드가 요렇게 변수로 들어가면은 네. 근데 점으로 제공 못하니까 점으로 들어가면 실제 필드 값을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변수로 전달되면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게 폼의 이메일, 폼의 패스, 폼의 패스 컨펌 이렇게 들어가는 거랑 동일하죠. 이런 게 있다고요. 그래서 입력이 됐는지만 확인하려고요. 그쵸? 그러면 얘의 랭스를 확인해 볼 거예요. LENG teach. 와, 이상한 또 문법 쓰고 있죠? 랭스가 0보다 크면 어쨌든 입력이 됐어야 돼요 라고 해서 와, 이거 뭡니까? 물음표는 조건이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렇게 쓰면은 다시 여기다가 이렇게 한 번 더 써야 되잖아요. 그죠? 중복이죠. 두 번 쓰는 거잖아요. true이면 얘 또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속해서 이렇게 써도 허용하는 문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거 검색해 보시면 되겠다. 이게 물음표 점, 그러니까 마치 우리 그 복합 대입 연산자처럼 이상한 문법들 다 제공해줘가지고 미쳐버리겠죠? 이제 볼까요? 검색 한번 해볼까요? 이런 거 요거 에브리 요거 빼보고 이렇게 들어가고 이런 거 한번 써볼까봐요. 그 안 나오나? 냅둘게요. 나중에 볼게요. MDN에서 따로 한번 살펴보세요. 자바스크립트 문법. 이 코드가 그대로 있진 않으니까 제가 이제 폼 데이터로 검색하면은 정보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요렇게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일단은 입력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0 이상이라는 얘기는 제가 트림 처리는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네, 일단은 요놈을 컨스트 해서 그러면 필드들을 다 체크했었으니까 is all 필드 즉 필 입력 되었음이라고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하나 이름을 붙여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에러 로그들 있었잖아요. 그죠? 에러 로그는 우리가 그때 했었던 오브젝트 이용해서 했었잖아요. 그죠? 오브젝트 밸류 점 밸류즈 이용해가지고 여기다가 에러를 이렇게 집어넣었잖아요. 그죠? 얘는 오브젝트 타입이었었잖아. 얘는 배열이었고, 그지? 오브젝트도 배열처럼 이렇게 에브리를 이용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스트림처럼 이용이 가능하다고 했었어. 오브젝트에 있는 필드들을 일렬로 나열시켜주는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죠? 배열처럼 변환해주죠, 사실은. 그래서 이 배열로 되어 있으니까 똑같이 에브리 한번 써가지고 확인 한번 할 거고요. 에브리 안에는 에러가 아까 있었는데, 그죠? 에러들이 있겠죠. 얘네들을 내가 트루퍼스를 판별하겠다는 얘기였잖아요. 그죠?
뭘로 했냐면 에러 여기서는 각각의 값의 랭스만 확인했었잖아요. 그죠? LE NG 랭스가 0이면 에러는 0이어야 되니까 0이면 모두 통과하는 거잖아요. 그죠? 요것만 확인하면 되겠죠. 그러면 const 요거는 is 이름 뭘로 줄까? is 요거는 has no error. 로 이름을 붙여보도록 하죠. 그러면 요것도 has no error, 에러가 없고요. 네, 요것도 모두 필입니다. 그러면 true가 둘 다 true면 둘 다 true여야지 버튼이 활성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요거 하고요. 만약에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요.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요. 느낌표. 무슨 얘기예요? 이 코드 이해되세요? 그럼 여기 있는 거는 모든 에러가 없는지 확인하는 코드였고요. 그죠? 확인을 어디요? 에러지라는 객체 변수 안에 있는 정보들이 그 에러가 없을 때 우리가 그냥 널값은 아니고 그죠? 비어있는 문자열을 제공했었잖아요. 그죠? 비어있는 문자열인지 확인하는 작업들이었고요. 요놈은 필드 값들이 적어도 한 글자 이상은 입력은 돼야 되는 거잖아. 사실 한 글자는 아니어도. 그죠? 그래서 입력이 되는지 0은 아닌지 비어있는지만 체크한 거예요. 그죠? 비어있는지만 체크했습니다. 그럼 얘를 리턴해 주는데 저 여기가 싹 다 입력이 돼 있으면 뭐라는 얘기예요? true인가요? is all field라고 했으니까 네, 다 꽉 차 있습니까? 네, true. 꽉 차 있으면 true. 꽉 차 있으면 true. 에러도 다 없습니까? no, 네, true가 리턴하는 거잖아요. 그죠? 에러도 없고 필드도 다 입력됐고 에러도 없어요. 그러면 다 true잖아요. 그죠? true라고요. 입력은 됐지만 에러가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다 true인 경우에만 전달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만 이거 뭐예요? 펄스이면 오하잖아요. 펄스이면 뒤에 거 확인하잖아요. 그죠? 하나라도 true이면 true가 전달이 되겠죠. 그죠? 하나라도 true이면 결국에는 펄스이면 이쪽으로 true가 전달이 되겠죠. 그죠? true가 전달되면은 활성화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문제가 있으면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이란 얘기잖아요. 이거요. 이게 true 둘 다 true여야 되는데 하나라도 true가 아니면 그죠? true가 아니면 문제고요. 이것도 하나라도 true가 아니면 문제잖아요. 그죠? true가 아니면 문제, 여기도 true가 아니면 문제, 둘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활성화 시키지 않을게요 라고 했다고요. 그럼 여기 있는 값에 의해서 자동으로 true가 활성화가 돼버리면, 둘 중에 하나라도 true가 돼버리면 둘 다 펄스가 돼야 일단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반영이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지금 에러 로그가 있잖아요. 지금 한 개라도 있으면 활성화가 안 됩니다 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한 개라도 있으면 안 되겠고요. 그래서 한번 정상적으로 넣어 볼게요. 만약에 그냥 넣기만 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에러도 사라지고 값도 존재하고. 물론 이 상황에서는 활성화가 돼버렸는데 그죠? 탭 넣어버리면은 그죠? 닉네임은 0이어도 그죠? 에러 로그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클릭했을 때 이제 에러가 아니고 에러 아닌 거 알죠? 메시지죠, 그죠? 아무것도 안 넣으면은 문제 없잖아, 사실은, 그죠? 근데 이제 한 글자를 넣으면은 얘가 문제잖아요, 그죠? 맞죠? 한 글자를 넣었을 때는 이거 두 글자 이상이어야 되는데 문제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입력하면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1번 이렇게 해서 넣었을 때 네, 존재하지 않네요, 그지? 아예 안 넣어서 선택사항이니까 아예 안 넣었으면 안 넣었지, 그지? 안 넣었을 때는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는 활성화가 되고 있겠죠. 그래서 활성화가 된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입력해도 이거 클릭해도 이거는 에러 로그가 아니라고요. 이거는 그냥 메시지잖아요, 그죠? 입력하는 거 가이드잖아요, 가이드 문구죠? 메시지죠? 에러 아니죠? 네, 그래서 문제가 없다. 그럼 이렇게 버튼도 UX로 활성화 시켜주시면 좋겠죠? 자, 근데 이거 아까 탭으로 포커스가 되니까 이거 디자인 안 예쁜디요? 그죠? 어쨌든 요거는 디자인 안 했으니까 요거마저 디자인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포커스 시대에 포커스 됐을 때 요거 보도가 생겼나요, 지금? 보도 없애면 되겠다, 그죠? 이것도 디자인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UX까지 이거 UX도 반영해봤습니다라고요. 이게 또 훨씬 더 깔끔하긴 하겠죠. 그리고 35번인데요. 네, 회원가입 뿅 하시면 네, 정상적으로 가가지고 닉네임은 안 넣었다고요, 그죠? 확인 누르시면 로그인으로 넘어가죠, 그죠? 이렇게. 네, 여기까지가 오늘 내용입니다.